자, 하여튼 시장의 참 신호가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복잡다단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성향상 어떤 쪽의 시그널을 먼저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좀 달라지니까 방향이. 네네. 하여튼 오늘 환율도 한 6원 정도 떨어지나요? 많이 떨어지네요.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오질 않고 네네. 네. 오를 때는 오히려 들어오더니 네. 알 수가 없어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뭐 크게 사지도 않고 크게 팔지도 않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수급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눈치 보기, 네네. 그냥 좀 지켜보자. 네. 요런 거겠죠. 네.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지켜보다가 잭슨홀 미팅이 있고 나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진짜 궁금해. 상방이냐 하방이냐. 일단은 상방의 가능성을 초점을 두고 보고 있고요. 악재 소멸로? 뭐 그런 점도 있고 일단은 시장에서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뭐 금리의 톤이라든지 그거는 시장에 반영이 된 상황이고 그럼 파월 의장의 멘트에 달렸는데 크게 뭐 시장에 대해서 충격을 줄 만한 발언을 할 요소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온 뉴스 보니까 속보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 우리도 이제 금통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 당분간 뭐 계속 같은 당분간은 경기 상황 보지만 당분간은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 네. 근데 파월도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크게 지금은 톤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리 한번 미국 시장 또한 미리 조정이 나타났고 지금은 또 크게 안 빠진단 말이죠. 매도할 그런 물량이라든지 요소들은 매도가 나왔고 이제 다시금 매수에 대한 가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그래도 확실히 체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연결해서 보더라도 오늘의 반등들이 좀 그 세부적인 면을 보면 괜찮아요. 뭐 이런 빠졌던 물류라든지 뭐 공매도 환매수이긴 하겠지만은 물류 이런 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해운 쪽이 네, 해운. 좀 세네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우려를 하셨던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조회 공시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 하단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이노텍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꼭 매수 플레이를 해 보시면 못해도 한 5% 정도의 수익은 편하게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아마 연말 가서는 연말께에는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태조 이방원이니 뭐 여러 가지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그 뭐 방산이니 네. 우주항공이니 네. 이런 주식들. 지금 이런 주식들을 쫓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왜냐면 지금 빠른 순환매가 자꾸 돌아오니까 네. 지금 막 뉴스들은 나오고 네. 아니면은 새로운 거를 그냥 기다려야 될까? 지금 주린이들 뭐 고수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거고, 네 손절 뭐 짝짝 해가면서 잘 짧게 짧은 호흡으로 치고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않은 실력이 안 되는 우리 보통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은 자칫 고점 될 수 있어요. 자칫 고점. 왜냐하면 이게 매매를 세밀하게 해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고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물론 방사는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계속 좋을 거고 이러한 요소가 있는데 어제 현대로템 주가가 좀 급하기는 했어요. 제가 늘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은 뭐 거래 같은 경우가 어제 터져주면서 이러한 식으로 한 19%, 17%, 뭐 20% 이러한 이상이 단기적으로는 짧은 그러한 피날레 시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이런 주가에서는 굳이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편입을 했을 때 오르면 좋은데 그 순간 오름폭보다 충분히 이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자
다 좋다고 합니다. 좋은 거는 맞죠. 근데 이 주가가 지금의 뭐 연말까지 나올 수 있는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 점을 반영해 나가는 단계에서도 무작정 오르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자리에는 조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지금 모두 다 좋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주식들은. 그러면 반대급부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뭐 엔터와 관련된 종목들 이거를 체크를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IT가 관련해서도 우리가 연말에 계속 보는 그 점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점을 체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고 지금 연결해서 다시금 빠져있는 종목들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고 급하게 안 따라가셔도 됩니다. 분명히 주도주는 한 15% 정도까지는 조정 나왔을 때 그때는 진입을 또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구간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가족분들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또 시장 얘기 해보겠습니다. 선화방님, S&T 에너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요즘 S&T 에너지에 대해서 S&T 그룹 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한전의 열병합 발전소 수주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뭐 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번 보죠. 자, 실적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러한 요소를 반영을 해서 주가 수준은 지금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자, 이러한 식으로 한 차례 시세가 있었고 조정 두 번째 시세가 있었고 지금은 조정 단계예요.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5일 이평을 못 지키면 단계적으로 한 뭐 19,000원 중반 이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떨어지면서 거래 터지면은 일단은 주가 쉴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시점에서 접근은 뭐냐면 이러한 종목은 이평 지지를 하는 거 종가까지 보고 지지에서 좀 그래도 밑꼬리를 단다면 내일 보고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일 이 주가 같은 경우가 5일선 밑으로 뛰어내려서 종가에서 그런 회복을 못하면은 다음 거래일은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하고 근데 거래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시세는 어떻게든 있을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를 연결해서 볼 때 어떤 포인트로 보는지 그 생각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좋게 봤다고 하면은 어떤 점 때문에 좋게 봤는지, 왜 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지 그거를 연결해서 보고 무작정 돛하고 진입할 게 아니라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그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드리는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이평에 수렴을 했을 때 또는 이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점을 기억을 하고 대입을 해보시면 그래도 수익에 가깝게 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S&T 에너지 잠깐만요. 네, S&T 에너지죠. 네, 왜 사려고 하시는지, 네, 선화방님, 네, 한번 이유 잘 생각해 보시고, 네, 그 들어가는 가격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블록스 저금통님은 로블록스 사고 이렇게 그 저금하듯이 이렇게 야금야금 사 모으시는 분 같아요. 아이디 보니까. 오늘 OCI 추매를 하셨다는 분들이 좀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오늘 OCI가 많이 밀리니까, 이제 좀 들어갈 만한가? 이제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이 과연 적정한 시점일까?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잘 모르겠고, 한 6% 하락 정도 대입을 해서 저는 하루 이틀 더 보기는 할 것 같아요. 그 하루 이틀 본다는 이유가 지금 주가 수준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면은 하루 이틀을 더 보는 거고요.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뭐 낙폭을 어떤 식으로 만회하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점 때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조정이 나올 때 업종이 같이 밀릴 때가 있거든요. 업종이 통으로 밀릴 때 같은 경우는 이 시세가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아요. 조정이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점을 기억을 하고 호가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매수를 잡아먹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라 매도가 아직은 좀 강하거든요. 그 요소를 함께 생각을 하고 좀 리스크 같은 위험 관리 같은 경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더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죠. 관련해서 이제 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발표가 있는 거를 하면, 그 발표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렸다가, 분봉 차트를 보면은 밀렸다가 네. 발표 내용을 보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보면, 네. 그 뭐죠? 이번에 거기도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잭슨 홀 미팅. 네네네. 네. 충분히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에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고, 예, 재밌는 시장이 이번 주에 연출이 됐습니다. 진검승부장이었는데 반등은 한 발 빠르고. 예. 임수정님, DB 하이텍이 이제 마이너스 30%예요. 조금씩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 얘기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DB 하이텍을 지금 물타기 할 시점이냐.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주식이 됐든 물타기 할 때 한 번에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한 번에 들어가서 확 물을 타야 된다는 분이 있고, 네. 분할로 문을 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분할을 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물타기도. 예, 왜냐하면 저점은 누구도 몰라요. 예, 저점은 누구도 모르는데 저점에 대해서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밸류를 보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 밸류에서는 그래도 사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 보니 그런 접근을 하는 거고, 이 밸류 플레이가 아닌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는 뭐 차트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차트를 통해서 거래가 어떻게 수반되는지 그러한 점까지 함께 연결을 해서 뭐 접목을 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뭐 그런 요소죠. 반도체 쪽 다 반등 나오니까 DB 하이텍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그냥 일단은 박스권으로 흘러갈 거예요. 박스권. 네, 4만 초반, 4만, 높게는 4만 7천, 정확하게는 뭐 4만에서 4만 5천 이 정도 때인데, 그냥 한 4만 2천 원, 굳이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4만 2천 원대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LG화학, 꾸러기 잠만보님, LG화학 매수 관점 어떨까요? 고려아연 같이 말씀하셨는데, LG화학 하나만 보죠, 일단. 네, 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서서히 만약에 한 뭐 60만 5천 원, 60만 원 보인다고 그 정도 구간부터 해서 지금 오늘의 저가가 60만 4천 원이었네요. 네, 뭐 요 정도 가격대 60만 원 초반, 60만 4천 원, 5천 원, 뭐 이 정도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그러면 장투로 가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장투로 가는 건 아니고, 뭐 적어도 못해도 3에서 5%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보니, 자, 그 정도에서 주가를 턴을 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추이가 이어지면은 요 짧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보고, 그까지 함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린 요런 200일선 구간, 200일선 구간에 와 있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뭐 밸류로 보자면은 이것을 지금 뭐 밸류 하단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그까지 빠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런 오늘의 가격대 저가 60만 4천 원, 60만 7천 원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딱딱 해보면은 그래도 한 기본적으로 65만 원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술적으로 대입을 해봐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탑스 참 여러 가지 테마에 얽히고 설키는 주식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물리신 것 같아요. 주린그램파님 34,600원 10% 비중인데 지금 올라오고 있을 때 그냥 손절해야 될까? 오늘의 손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짧게 보더라도 이런 식의 바닥이 형성을 하고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반등. 여기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점, 지금 개별주가 다시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더 사고 오늘 상승 같은 경우가 이어지는지 보고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요런 군, 뭐 25,000, 27,000원대에서는 그 박스권대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주고 그런 대응이 났습니다. 그런 대응이 났고, 왜 이런 대응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별주가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빠져있는 종목들 먼저 좀 강하게 가요. 그 빠져있다고 함이 뭐 터무니없이 아무 실적도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냥 오르다가 뭐 수급으로 하다가 더 빠져버리는데 그런 요소가 아니라 지금 한 25,000원대 가격을 대입을 해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29,200원대에서 한 20% 조정이 나온 가격이에요. 그러면 시총 대입을 해보면 4천억대거든요. 요 4천억대 시총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극단적으로 이 기업이 4천억대 시총을 깨고 내려간다. 그거는 바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바로. 네. 요 기준 인탑스 시총 4천억 그때는 매수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한번 공부까지 연결해 보시면 개별주 실적 중심의 개별주를 볼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AD 테크놀로지 44% 마이너스. 최동성님, 비중에 뭐 10% 정도이긴 하신데 44% 마이너스시면 속이 엄청 상하시겠네. 일단은 뭐 최근에 요소 보면 뭐 자사주 취득도 하고 그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도 빠지면서 자사주 취득을 통해 하방을 잡아주는데, 자,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자, 한번 열어보면은, 자, 연결회사 같은 경우, 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추가돼서는 파운드리 기업 TSMC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밸류 체인에 들어갔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 사업을 영위하면서 확장해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자, 제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주요 제품 같은 경우 모바일과 관련된 비중이 높은 점, 이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매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자, 매출액 대비 원가 같은 경우도 크게 매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분기 같은 경우 보면은 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16억 정도 영업이익 체력. 근데 작년 대비해서 거진 3개월 2분기만 비교하면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자, 16억 체력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싼 게 많아요, 지금. 자, 싼 게 많은데, 연간 날 수 있는 체력을 2배 훼손을 한 거를 대입을 하더라도 주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함께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반도체 단에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요소가 나아지면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저점일 거예요. 네. 그 점을 생각하고, 그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이라고 하면은 뭐 한 16,000원 이 정도 대에서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좀 메인 종목을 하시는 게 나아요.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이거는 좀 확실히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메인 같은 종목, 소켓 중에 가장 처음 해볼 거는 뭐 리노공업, ISC 이런 플레이를 해보는 게 낫거든요. 네, 이 종목은 반등 나오면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문자님, 박셀바이오 40% 마이너스시라고. 바이오주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바이오주들 한 70%, 60%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반등이 좀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 한 40%로 주신 것 같은데. 네, 뭐 어제 임상 중단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시간외 하한가가 나왔다가 오늘은 좀 8% 정도 조정이 장초에 나오다가 공통적인 의견이 우리가 봤던 게 가난과 관련된 부분이지 거기와 관련된 임상 진행은 크게 중요한 게 혹시 너희들이 관심이나 있었냐라는 시장 의견이 있으면서 좀 하락을 만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번 강조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한 차례 나고 횡보 두 번째 레벨업 됐다가 5일선 이탈하면서 하루 이틀 3일. 자, 일단은 뭐 이 국면 8만 원대에서는 횡보를 하겠죠. 근데 5일선 회복이 빠르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는 기다가 가난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다리겠죠. 근데 그 데이터가 확인을 하고 나서 답이 없으면 그때는 시세는 다시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짧게는 이런 시세 5일선 이탈이 나왔을 때 5거래일 내로 3에서 5거래일 내로 회복 못하면 주가는 추가 매수라든지 매수를 급하게 진입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기다리는 데이터가 뭔지, 데이터인지 임상인지 뭐 기술 수출인지 그 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